참 이게 신기한 게 대통령의 부인인 영부인이 이렇게 선물을 받고 자리를 준다. 이게 정말로 80년대에도 없던 일인데 지금 2025년 백주 대낮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한 달 전 그 왜 이물비상구에서 윤석열 정권을 뭐 흔든 무속인들 편에서 그 영화 극한 직업 대사 한번 흉내함 냈잖아요. 뭐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그래서 극한 정권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 의혹 보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정권이 이제 맛이 아니라 이렇게 마라 맛을 넘어가지고 이제 마탱이가 간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마탱이가 간 게 아닌가? 김건희가 자기가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하더니 지금 보면 무슨 뭐 나토 3종 선물 세트도 등장하고 금거부까지 등장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 구경 기자 얘기했지만 이게 진짜 뭐 쌍팔년도 때나 뭐 등장할까 말까 하는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요. 그거 보니까 그 영화 생각나더라고요. 그 범죄와의 전쟁 88년 배경으로 한 범죄의 전쟁 그 나쁜 놈들 전성시대 보면 최민식이 연기한 주인공이 이제 그 고위 검사한테 이제 뇌물을 주는데 그때는 금거북이 아니라 금 두꺼비를 3마리를 줍니다. 금 두꺼비를. 그때 이제 옆에서 이제 그런 대사를 해요. 야, 그놈 참 은혜 잘 갚게 생겼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매간 매직 의혹에 등장한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은혜를 갚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좀 그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게 과연 나토 3종 세트나 금거북만으로 끝난 걸까? 우리가 이제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이런 뭐 장관이라든가 그 기관 인사들 중에 저 사람 왜 됐지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둘 아니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과연 얼마짜리를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뭐 3대 특검 뭐 이거 저기 뭐 개정안 통과시킨다고 하니까 이 뭐 국정농단 정모를 끝까지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용 선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예전에 뭐 정치부 제가 이제 처음 왔을 때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정권 바뀔 때마다 정권 실세들이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을 안 치는 그런 관행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무관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뭐 누가 됐는데 이 사람이 아주 터무니없는 사람도 아니었고 누구누구와 가깝긴 해. 근데 경력이 있긴 한 사람이고 뭐 이 정도는 뭐 납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거고요. 제가 이제 박근혜 정권 출입을 하면서 그런 말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긴 했어요. 가끔 이렇게 장관이 임명되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나온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가끔 되는 거예요. 갑툭지가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때 당시 청와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자기들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마평을 쓰고 누구누구 된다는 게 의미가 없는 수준의 것들이 많아서 다 틀려. 다만 그때는 근데 알고 보니 이제 최순실이었다 이거였는데 그래도 그때 뭐 뇌물이 오고 가고 이런 얘기는 사실 좀 못 들었고 그냥 얘랑 가깝다는 이유로 이런 거였고 전 오히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예전에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이라고 필리핀을 20년간 철권 통치한 그 독재자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 부인이 이멜다 마르코스인데 되게 그 시절에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르코스가 20년간 필리핀을 철권 통치하면서 나중에 계엄령까지 해요. 근데 이제 이멜다는 여기서 본인이 이제 그 국가재정으로 사치를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사치스러운 인물이다. 이렇게 이멜다를 평하는 말도 있고 그래서 뭐 이멜다가 그 사치 생활이 전부 다 국가재정에서 나가면서 1960년대 때 필리핀이 아마 한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을 거예요. 아시아에서 꽤 잘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 필리핀이 이렇게 된 거는 이멜다와 마르코스의 철권 통치 후유증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고 그중에 가장 큰 사람은 이멜다다 이러거든요. 그리고 이멜다 그 나중에 이제 쫓겨나서 하와이로 망명 가는데 옷장 나중에 그 대통령궁 지하에 가니까 뭐 구두, 핸드백, 장신구 막 이런 거 있고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멜다 그 어렸을 때 집에서 보는 신문에 이멜다 보니까 구두가 수백 켤레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멜다가 생각이 났고요. 근데 어쨌든 계엄을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의 계엄이 성공을 했으면 우리나라도 필리핀처럼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막 이런 좀 오싹한 상상이 들었고 그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 또래는 김건희가 한국의 이멜다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이제 굳히게 됐습니다. 아니 한국의 이멜다라는 말씀하시니까 지금이라도 특검이 살펴봐야 될 게 우리의 국가 재정을 축내가지고 김건희가 혹시나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축적한 게 없는지를 반드시 수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일단 오늘 화제는 이렇습니다. 윤건희 부부와 얽히고 설킨 사람들 중에서 그들의 로비 행각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탐구 인물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인데 이분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금거북이로 이미 전 국민을 크게 놀라게 한 사람입니다. 이배용 전 위원장 어떤 사람입니까? 예, 일단 뭐 이화여대 총장을 지냈고요. 이대 사학과하고 서강대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10년도까지 이제 2대 총장을 지냈고 이명박 정부 때는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그다음에 2012년 대선 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 시절이죠. 그다음에 새누리당 대선 중앙선대위 공동의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학문적으로는 이제 보수 성향이고 박근혜 때 왜 국정교과서를 한번 나라가 시끄러웠었잖아요. 이때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돼 가지고 이제 여기에 관여를 했고 2015년도에 당시 이제 황우여 교육부 총리가 그 국정화 발표를 할 때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발표를 할 때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교위 시절에도 보면은 그 각종 의혹과 논란을 양산을 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해 7월에 국교위에서 고교 평준화 폐지, 그다음에 뭐 사학 자주성 확대 이런 이제 보수 정권이 좋아하는 사안을 논의할 때 미리 회의 방향을 사전 조율하는 짬짬이 의혹을 했다는 그 논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극우 성향 리박스쿨 이게 이제 일부 국교회 의원들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상임위에 나와가지고 사과하라고 하니까 뭐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어떤 사과를 해야 하느냐 뭐 이런 대응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 그런 문제의 인물로 이제 보입니다. 이분 뭐 이제 경력들을 볼 때 좀 주목해야 될 게 아까 이용욱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뉴라이트 성향 보수 역자. 뉴라이트 성향이다. 이게 이제 2대 총장 끝난 뒤에는 사실상 학자라기보다는 이 어떤 기관장으로서 계속 이렇게 활동을 했었던 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논란이 있었던 말들을 자세히 보면 그 박근혜 후보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박근혜 당시 이제 대통령 후보한테 건국 신화에 나온 소선호나 아니면 무슨 신라 선덕여왕이라고 빗대가지고 구설에 올랐고 네. 이명박 정권 때도 이제 이 기용될 때도 이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권 당시에 이제 그 소망교회 인사들 많이 돼서 뭐 고소영 내각이라는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소망교회 출신이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국가조찬 기도회 부회장도 했으니까 이런 기독교 보수 기독교 인맥이라는 것도 좀 주의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은 이분은 전형적인 폴리페서 같은 게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에 참여를 했고요. 박근혜 정부의 선대위에 참여를 했고 윤석열 정부 때도 그 김문혜 당선인 대변인이 설명한 내용을 보니까 이배용을 당선인 특별고문으로 임명한다고 하면서 그 공직의 문이 열리게 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배용 전 위원장과 윤건희 부부의 인연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된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드러난 거는 뭐 이제 이 특별고문으로 임명된 거고, 그다음에 뭐 국가조창기도회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이배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좀 알아보는 과정을 거치긴 했는데 의외로 좀 들어본 게 이 사람은 이제 전형적으로 권력지향적인 사람이고 출세욕이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그 남자 수행비서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하인처럼 막 부리기 했다. 남자 수행비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얘기가 네. 있고요. 그런 증언을 들었고요. 근데 권력욕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2대 총장 그 커리어가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네트워킹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이게 설이 아니고 이제 팩트로 들은 거는 이 사람이 이제 2대 총장 한 그 경력을 내세워서 재벌가 사람들, 그러니까 뭐 재벌 며느리, 딸, 그리고 뭐 이제 화랑 대표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한 40대 60대 여성들을 모아놓고 모임을 구성해서 여기서 자기가 역사 강의를 했대요. 아, 사학이 전공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역사 강의를 하는데 보통 이제 식사 곁들이고 강의를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면서 자기 역사 강의를 하는데 사실 거기 참석해 본 분이 직접 해주신 얘기인데 내용이 들을 게 별로 없답니다. 근데 여하튼 그 강의를 한대요. 그리고 강의료가 비싸겠죠, 재벌. 당연하죠. 그래서 네. 두당 한 1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을 낸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내고 강의를 듣고 하는데 그럼 그 강의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강의 들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사실상 그 네트워킹하러 온 거 아니냐. 사교 모임이구나. 근데 네. 그런 식의 그 사교 모임, 그러니까 역사 강의를 빙자한 사교 모임을 뭐 몇 개 정도를 이렇게 이배용 전 위원장이 운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보통은 이런 사람들이 자리를 만들어 놓고 일로 와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남을 툭 찔러서 이런 거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해놓고 자기가 가서 이제 그 강의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되게 좀 화려해서 딱 나오면 완전 이제 정장에 맞춤 정장에 풀 메이크업하고 딱 나와서 하나만한 강의는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여기 화랑 그 대표 운영자들이 온다는데 이 사람들이 왜 오겠어요? 이제 그림 팔아 오는 거. 그렇죠. 김건희도 그림 팔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추정입니다만 이 모임 같은 데 가서 좀 이배용하고 좀 친분이 서로 생겼던 게 아닌가. 그래서 든 생각이 이배용이 보면은 어쨌든 김건희를 공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면 김건희하고 뭐 별별 얘기 다 주고받았을 수도 있고 저도 그렇지만 우리
와이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남편 욕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 우리 남편 뭐 어쩌고저쩌고 뭐 힘도 없고 내가 다 해줘야 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거고 그러면 이배용은 내가 누구를 공략해야 되는가 오. 그렇게 알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그 줬다는 게 금두껍이 10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게 시세가 네. 한 7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로 그 장관급인 교육위원장을 맡았다는 건 헐값에 사들인 게 아닌가. 서희건설은 3종 세트 수천만 원 해도 차관급인데 이 700만 원으로 장관급 자리를 얻었다는 거는 사전에 친분도 좀 있고 내가 어디를 정밀 타격해야 이 자리를 그러니까요. 얻을 수 있지 네. 않았을까 이런 계산도 충분히 하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상상력을 발휘해봤습니다. 아니 아닌 게 아니고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지금 특검이 압수한 게 10돈도 아니고 5돈이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가격으로 환산하면은 김건희가 평소에 수수하던 금품에 비하면 너무 소소하기가 이를 데 없는 것인데 결국 이배용이라는 사람이 김건희를 공략하게 된 거는 더 큰 다른 것들을 줬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 이용섭이 말씀하신 대로 사교 모임의 정수 아닙니까? 그런 네트워킹을 닳도록 익힌 사람이기 때문에 김건희마저도 무장해제 시키는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편지를 썼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아이고 이대 총장까지 지내신 분이 어쨌든 사회적으로 그런 분이 아유 뭐 훌륭하게 뭐 이렇게 아부성 멘트를 보내면 또 거기에 네. 녹아내렸을 수도 있죠. 아니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국가교육위원장 임기가 얼마 안 남은 상태이긴 했는데 중간에 물러나면서까지 이렇다 할 해명이 아직도 없다 보니까 이게 교육자로서 사실 맞는 자질을 갖춘 분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 끊임없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위원장 뭐 사임 의사 밝히면서 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최근에 특검 조사 같은데 보면 그 앞에서 이야기하고 뭐 그 들어갈 때 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하고 아니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별말 안 하는 사람들이 특검 들어가면 180도 바뀌어가지고 다 불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마 이분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분이 보면 그 전에도 왜 사실 그 국회 예결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뭐 연가 신청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신청해서 사실 안 나오려고 꼼수 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이 끝까지 어떻게 식으로 버틸까 사실 좀 흥미진진하기도 합니다. 사실 네. 지금 뭐 특검에서는 곧 소환할 것 같으니까요. 여하간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말 노익장을 과시하듯이 여러 자리를 두루 거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남다른 처세술이 존재하는 거 이용선 선배가 일부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처세술에 주목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자기가 어디다 줄댈지를 확실히 아는 거죠. 그리고 이대 총장이라는 배경이 이게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사실 그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특히 돈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이대 총장이라고 하면 일단 뭔가 좀 자기가 하는 모임이나 아니면 자기가 하는 주변의 지인들한테 그 뭐 권위를 제공하고 뭔가 품위를 제공할 것 그렇죠.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뭐 또 하나 이제 이 사람을 중용한 게 보수 정부에서 중용이 되잖아요. 근데 보수 정부에서 돌아보면 끊임없이 하려고 했던 게 이제 국정교과서 뭐 아니면 이제 약간 친일 인사 미화 이런 건데 이런 거에 딱 맞는 입맛을 제공해주는 그런 네. 학자가 아니었나. 그러면 당장 우리가 이제 정권이 만들어질 때마다 보수 정권이 될 때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역사를 바꾸고 그런 작업을 해야 할 누군가가 필요한데 이대 총장을 지닌 어떤 이대 총장을 거친 권위를 지닌 사람이 여기에 적극 협조해주고 어쨌든 권위를 실어준다고 하면 보수 정권에서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많이 찾겠죠. 다만 지금 이분 연세를 생각하면 이번 자리는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 싶었는데 네. 그걸 또 얻은 거는 알고 보니 이제 그 금두꺼비로 그 자리를 얻으셨다는 상당히 헐값에 얻으셨다는 그래서 이분 처세술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네. 되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좀 나오는데 네. 국가 차원에서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근데 상상력을 발휘하면 그러니까 아까 구경 기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금두껍이 좀 거북이. 금거북이죠. 네. 잠깐 금거북이만으로 끝날까? 그리고 이 금거북이가 과연 이 국가교육위원장 자리를 노린 어울리는 걸까? 것인가. 네. 그래서 이분 보면 처음에 왜 그 당선인 특보 자리를 하잖아요. 윤석열 시절에.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청와대 그 이전한다고 해서 청와대 이전 관리무 담당한 활용자문단인가 그런 거예요. 네. 그걸 하고 2개월 만에 국가교육자문위원 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상상을 발휘하면 그 금두꺼비는 그 전 거를 노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김건희에게 금품을 건넨 사람들의 특성을 보니까 1회에 한 번에 끝내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순차적으로 물건을 따로따로 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배용과 김건희의 인연이라는 것도 보면은 지금 일부만 드러났을 뿐 추가적인 금품 공여 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 것이고 결국은 이제 저는 김건희가 이런 생각합니다. 김건희가 이제 학력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자기한테 이화여대 총장씩인 한 박사, 교수인 사람이 와가지고 절절 매는 모습 혹은 뭔가 잘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희열을 느꼈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약간 연장선상인데 그런 김건희가 그런 컴플렉스가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런 모임에 김건희는 쫓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를 대접해주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전에 좀 정을 쌓아오지 않았을까. 자기는 계속 컴플렉스가 있고 뭐 열등감이 있는 사람인데 재벌가 뭐 해서 이병이 자기를 걷어준다든가 늘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쌓아온 정이 있고 김건희가 그거에 대해서 고마움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꼭 유형의 무슨 귀금속 이런 것도 있지만 무형의 김건희가 가지고 있던 가지고 있던 그 학력 컴플렉스 뭐 좀 말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자기는 출신 컴플렉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병이 괜찮아 하면서 네. 일로 와봐 해서 뭐 여기는 누구 따님이고 여기 누구 며느님이셔 뭐 이렇게 자리를 이어주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저도 해봤습니다.